근데 지금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 카톡 검열 논란이 예. 앞으로도 좀 이번 한 주 내내 좀 시끄럽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전용기 의원이 민주당의 국민소통위원회 공동위원장이더라고요. 예. 근데 이미 뭐 민주당에서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유튜버들을 내란 선전죄로 고발을 했고, 이게 일반인이라 하더라도 이런 가짜 정보를 SNS 상에서 좀 퍼나르는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뭐 내란 선전 행위라고 보는 것도 되게 자의적인 해석이란 네.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본인들이 믿는 걸 퍼나르는데 그거를 이제 고발을 해버리겠다? 이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거든요. 그 법적으로도 잘 모르고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딱 제가 이거 보고 나서 북한에서 했던 5호 담당제가 딱 생각이 났습니다. 5호 담당제. 5호 담당제가 1950년대 58년에 김일성이 이런 거 하자 해가지고 그 다음해인 59년부터 되는 건데, 그러니까 거기 5개 집을 한 요원이 감시하는 거예요. 아. 그 동태가 이상하고 그러면요, 그 신고하는 겁니다. 네. 예. 그리고 그래서 그 북한에서는요, 그 5호 담당하는 그 사람이요, 옆집에 누가 출입하는 것까지 다 체크를 해요. 뭐 이런 건데 지금 예. 민주당이 민주파출소라고 뭐 사이버 파출소를 만들어 갖고 네. 민주당 당원 그 개딸 및 그 지지자들에게 혹시 카톡에서 우리 노은주 부장이 혹시 카톡에서 뭐 계엄을 옹호하는 글을 본인이 작성한 거 아니더라도 퍼나르면. 퍼나르는 거 그런 걸 신고해 달라 그거 아니에요. 예. 그럼 일반인 뭐 노은주 부장은 당연히 언론이니까 더 할 거고 그냥 일반인이라도 신고를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건 뭐 한국판 5호 담당제예요. 5호 담당제. 아니 북한에서도 50년대 했던 걸 어떻게 2025년 이 대한민국에서 하겠다는 겁니까? 얼마나 지금 이게 예. 황당무계하고 후진발상입니까?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카톡 검열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신지효 전 의원은 더 나가셔서 이게 5호 담당제 같은 거다. 이거는 북한에서 그렇죠. 하던 그런 비유를 좀 해주셨어요. 근데 국민의힘에서는 이걸 오히려 역으로 좀 이용해서 네. 어제 보니까 주요 뭐 중진 의원들 그다음에 뭐 대권 주자들 다 SNS에 글을 올리더니 국민의힘 미디어 특위에서는 내란 선전죄 피고발인을 모집을 하겠다. 그러니까 네. 나부터 고발해라. 그렇죠. 그러니까 고발을 자처한 사람들을 모집하겠다라고 네. 해서 1호 피고발인으로 나경원 네. 의원이 등장을 했는데 네. 이게 앞으로 캠페인하겠다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좀 어떻게 보셨어요? 그리고 예. 입틀막이라고 하는 게 또 윤석열 정권의 무슨 그 강권 통치의 그 상징어였잖아요. 뭐 그렇죠. 카이스트 졸업식 때 입틀막이라든가. 예. 그 이제 입틀막을 뒤집어 썼어요. 민주당이요. 네, 민주당이. 예. 예, 입틀막을 유치를 했어요. 네. 외환을 유치한 게 아니라 예. 입틀막 오명을 유치를 했어요. 민주당이 국민의힘에서 늘 벗으려고 했던 게 네. 입틀막 정권 이런 건데 본인들이 그냥 자초를 해서 네. 가져가 버렸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백골단 논란은 좀 쏙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예. 네. 이게 왜냐하면 당 차원의 사과도 했고 김민전 의원도 약간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뭐 백골단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이렇다 저렇다 하진 않았지만 기자회견 자체를 또 철회를 하다 보니까 그 논란은 들어가고 민주당이 주말 내내 일으킨 어떤 그렇죠. 논란 때문에 좀 시끄러운 것 같고 국민의힘도 지금 보면 네. 오히려 이제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우린 좀 더 뭉치고 단일 대우로 대응을 하자 이런 게 이 카톡 검열 논란에서 좀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일제히 좀 메시지를 낸다거나. 예, 뭐 지지율 회복이 그 국민의힘이 잘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예. 뭐 이재명 대표에게 집권 기회가 온 게 이재명 대표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이 황당무계한 비상계엄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예. 이제 국민의힘도 똑같은 것인데. 네. 근데 이제 우려되는 거는요. 이거는 꼭 한번 이제 그 국민적 검증이 있을 텐데 지지율이 오르는 건 좋은데 그 과정에서 이 건전한 보수 정당이어야 될 국민의힘이 극우화되고 있는 현상. 이른바 윤상현, 김민전 두 의원으로 대표되는 사실상 정광훈 추종 세력들이 이제 그 국민의힘 내에서 공공연하게. 예. 예. 근데 그 길은 정광훈 추종 세력이 늘어난다는 것은 이재명 집권의 가능성을 그만큼 정비례 해서 올라가는 거라고 보거든요. 네. 예. 그게 뭐 사실은 이제 여기서 정말로 반등 기회를 잡으려면
진짜 이제 보수 정당 내에 뭐 당원들 뭉치고 뭐 이렇게 해야 될 텐데 너무 극우랑 손을 잡으면 중도는 그렇죠. 더 떠나가게 될 것이고 당원 중에도 일부 좀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선을 긋겠다는 사람들은 또 떠나갈 수 있다. 네. 근데 지금 다수의 의원들은 우리가 그쪽 집회를 가는 건 아니지 않냐 이런 얘기들을 좀 한단 말이에요. 근데 완전히 선을 그을 수는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지금 국민의힘은 12월 3일 비상계엄에 대한 입장 정리가 안 돼 있어요. 예. 같은 친윤이라고 하는데 권성동 원내대표는 지난주 뭐 관훈클럽 가서 처음으로 육성으로 뭐 국민들께 큰 뭐 혼란과 뭘 끼쳐드려서 사과를 메시지를 육성 냈죠. 사과를 처음으로 했잖아요. 예.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뭐 서면으로 예. 뭐 그때는 뭐 개헌과 탄핵 두 가지를 동시에 사과한 거라서 구체적으로 뭘 사과를 하려면 구체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뭐를 어떻게 한 게 사과의 저기가 되는지. 근데 보니까요. 또 같은 친윤이지만 네. 제가 그 파악하기로는 이철규 의원의 경우에는 비상계엄은 잘못된 게 아니다. 위법한 것도 아니다. 이런 입장이랍니다. 이런 입장이랍니다. 네. 그러니까 거의 뭐 정광훈 목사 쪽하고 비슷해요. 정광훈 목사 쪽 입장은 굉장히 선명하잖아요. 비상계엄은 정당한 것이었다. 예. 꼭 필요한 것이었다. 합법적이다. 따라서 탄핵 소추는 원천 무효다. 예. 부정선거가 있었다. 그러니까 그럼 비상계엄은 반드시 했어야 될 것이다. 예. 뭐 이런 네.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비상계엄에 대한 입장 정리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이리저리 지금 눈치만 보고 있는 게 지금 국민의힘의 모습인데 그 와중에서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서 민주당이 이 자제 능력 그 전국 운영 관리 능력이 안 되고 초조하고 조급해서 이른바 자충수를 연발하면서 이제 반사이득을 좀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저희가 지지율 안 그래도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사실 지지율 보면서 해야 되는 분석을 이미 해주셨습니다만 한번 다시 좀 저희가 여론조사 그래픽 준비한 거 한번 보면서 네. 얘기를 해볼게요. 한국 갤럽 조사입니다. 이게 뭐 어떤 여론조사 기관이 제일 공신력이 있다 뭐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그래도 한국 갤럽이 좀 오래된 조사 기관이기도 하고 그런데 그 전에 다른 여론조사 업체에서도 막 나오던 것들이 갤럽에서도 비슷한 추이를 네. 보였다는 게 좀 특징적이에요. 그래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계엄 사태 직전보다 10%포인트가 올라서 이게 계엄 이전으로 거의 회복을 한 아니죠. 거의 계엄 직전보다 더 오른 그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저거를 보는 국민들이 봤을 때는 뭔가 그냥 이전으로 돌아간 것 같아. 뭐 지금 보수 지지세가 좀 모이는 것 같아. 이렇게 보이기도 하거든요. 이렇게 저거를 좀 정확하게 해석하려면 네. 뭐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저는 이렇게 좀 저 스스로 정리를 하고 있는 게 12월 3일 비상계엄은 뭐 네이밍을 해보자면 윤석열의 난이었어요. 윤석열의 난. 난. 네. 근데 12월 27일 한덕수 탄핵은 이재명의 난이었어요. 예. 그래서 그게 변곡점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자충수를 연발을 했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 국민의힘 쪽이 쭉 빠지다가 그 12월 27일 한덕수 총리 탄핵을 변곡점으로 해서 이제 다시 이제 조정 국면에 들어간 거죠. 예. 저것만 보면은 민주당이 좀 답답해하는 이유도 좀 이해가 되고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뭐 신재호 의원 말씀하셨습니다. 주변에 요즘에 짜증을 좀 많이 낸다. 이게 여의도에 도는 얘기인가 봐요. 예. 예. 그것도 조금 납득은 되는 것 같은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본인들한테 계속해서 지지가 올 것 같았는데 별로 그렇지도 않은 것 같고 30%대 박스권에 갇힌 지가 꽤 된 것 같아요. 저거는 이제 민주당이 국민들을 대변하고 있지 못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렇죠. 국민들이 그래서 원하는 방향을 좀 해줬으면 하는데 그거를 못하고 있다. 제가 이제 새해 들어서 뭐 제 주변에 저랑 뭐 비슷한 생각하는 사람이 일단 많겠습니다만 뭐 유유상종이라고 근데 또 좀 결이 다른 생각하는 사람하고도 이제 접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제가 시간이 갈수록 많이 느끼는 게 이제 뭐 윤석열 대통령도 싫은데 이재명 대표도 싫다. 이제 이런 시대가 다 끝났으면 좋겠다. 예. 뭔가 뭐 윤석열도 물러나고 뭐 이재명도 물러나고 뭔가 좀 새로운 시대가 열렸으면 좋겠다.
뭐 이런 목소리들이 점점 커져가고 있어요. 예. 근데 그게 뭐 앞으로 더 계속해서 커질지 뭐 그냥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뭐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민심의 그 움직이는 뭐 척도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이 와중에 좀 조용하게 있는 당이 하나 있는데 아무래도 전 대표가 네. 지금 구속 수감된 상태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조국혁신당에서 비상계엄 사태로 좀 소비 심리가 위축되다 보니까 이거를 회복시키려면은 내란 회복 지원금을 지급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좀 했어요. 이 와중에 또 이제 돈을 풀자는 거냐 뭐 이런 비판도 있는데 이 주장은 좀 어떻게 들으셨어요? 아니 이제 비상계엄 때문에 가뜩이나 안 좋았던 이제 민생 경기가 더 얼어붙은 거는 맞는데요. 예.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뭘 빨리 해야 되죠? 그 최상목 권한대행이 얘기했잖아요. 여야 합의로 그 계엄이건 내란이건 네이밍은 어떻게 하던 특검법 만들었고 합의 처리하면요. 예. 환율도 더 안정될 것이고, 예, 뭐 그럴 겁니다. 네. 그렇게 그 큰 틀에서의 맥을 잘 짚어갖고 그걸 해결해 주는 게 좋지. 이런 식으로 뭐 20만 원 뭐 한다고 해결될 문제 아니라고 봐요. 예.